메타 관련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메타 관련된 거는 블로그에다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 네. 지금 이제 보면 시총 9위로 돼 있는데 이제 전 세계 자산 순위 시총이어서 네. 골드, 비트코인, 실버를 빼면 6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6위.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사실 큰 기업이에요. 무지막지하게 그렇죠. 큰 기업. 이 정도까지 클지는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으로 알려져 있고 메타의 사업 현황이 있는데 패밀리 오브 앱스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고 요 스레드 새로 최근에 나온 거 그 다음에 왓츠앱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메신저 이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한 군데를 묶어가지고 이게 패밀리 오브 앱스라고 얘기한대요.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따지면은 페이스북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유튜브고 그 다음에 왓츠앱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2025년 2월 활성화 사용자 수 기준이니까 근데 이게 제가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요게 유튜브보다 페이스북을 많이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한국 특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게 리얼리티 랩스라는 게 있는데 얘는 VR, AR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뉘고 있어요. 아 맞아요. 네, 해서 얘네가 이제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것도 그때 이제 메타버스 그 한참 뭐 이렇게 유행한다고 했을 때 그때 네. 코로나 당시에 그때 이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오큘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VR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AR 글라스는 스마트 글래스라고 해가지고 VR은 약간 개념이 가상현실 같은 거고 그쵸. VR과 AR 차이점 아세요? 그러니까 VR은 내가 그 어떤 가상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맞아. AR은 현재 세계에 약간 그 막 레이어 띄우는 씌우는 거. 것처럼. 맞아. 정확히 알고 계시네. 알죠. 전 오큘러스도 써봤는걸요? 그래요? 저는 VR 게임을 꽤 좋아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게 컴퓨터도 필요 없거든요. 이거만 있으면 돼요. 아, 게임 자체가? 게임 자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호라이즌 월드 같은 걸 이제 만들었다가, 지금 요건 제가 알기로 거의 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요렇고, 그래서 이제 요게 그 메타퀘스트인 네. 거고,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리얼리티 랩스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타의 아픈 손가락,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계속 손실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쵸. 제가 그래서 기사를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저 AR 글라스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 지금 안경처럼 생겼어요. 저 정도면 쓰고 다닐만 하겠는데? 그래서 그 애플 안경, 애플 글래스랑 좀 비교가 되는 게 애플 글래스는 사실상 거의 VR 기계처럼 고글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건 오래 장시간 착용하면 불편하다고도 하고 사실 되게 별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한 게 많은데 이건 진짜 안경처럼 생겼으니까 이걸 우리 스마트폰 그 다음에 차세대 혁신이자 테크놀로지라고 지금 메타는 생각하고 가장 큰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젠슨 황도 써보고서 엄청난 극찬을 했다라고 하는 오라이언이라고 하는 스마트 안경인데요. 이 안경이 이렇게 돼서 만약에 우리가 스마트폰 쓰듯이 이걸로 모든 게 처리가 되는 세상이 정말 온다면 거기서는 가장 빠르게 선점하고 그리고 VR 기기도 지금 메타가 대장이래요. 결국에 메타가 연동도 제일 많이 되고 그러니까 무난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VR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프로그램 연동되는 게 있고 뭐는 되는 게 있고 거기서도 프로그램을 또 사야 돼요.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인지 게임? 그거 구매 비용도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랑 비슷해요. 스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게임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엔 연결이 될 것 같고 지금 이 안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한번 시연 영상 지금 맞아요. 네,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나왔고 대충 뭐 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안경을 쓰면 그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이 정도 사이즈만 돼도 좀 살만할 것 같다. 네. 이거는 그 동작 인식 손목 밴드래요. 손을 어쨌든 인식을 해야 되니까 요 밴드를 차고 있으면은 요 손의 움직임을 인식해서 클릭이든 뭐든 한다는 거구나. 근데 이게 아마 있으면 더 여기는 VR의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VR도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손목 밴드가 없으면은 약간 카메라 앞으로 이게 손을 갖고 와서 해야만 나와. 그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도 좀 관심 있으면 해볼 법할 것 같아. 네, 우리가 상상하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옛날 영화 같은 데서 봤던 그 모습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이언맨 같은 거에 나오는. 맞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기에 사실 사활을 거의 걸고 있거든 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실적을 보면은 좀 아주 처참해요. 보면 이게 이제 메타에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버는지
보면은 이제 메타의 광고로 버는 게 98%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예요. 그리고 리얼리티 랩스로 지금은 아예 돈을 벌고 있지 않아요. 나가는 돈들도 봐야 되는데 연구 개발비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연구 개발비도 대부분 이 리얼리티 랩스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개발비인 걸로 알아요. 네, 왜냐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어느 정도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애들이라서 한번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여기서 엄청나게 더 많이 개발하고 물론 일은 하겠지만 이거 들어오는 매출은 이 정도인데 나가는 건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 매출 중에서도 실제로 얼마나 이익이 남는지도 좀 알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광고로만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버는 돈을 다 벌어서 저 리얼리티 앱에다가 쏟아붓고 있는 건데 저게 만약에 생각한 것처럼 안 된다 하면 진짜 크게 휘청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핵심인 거죠. 일단 실적 자체는 좀 나쁘지 않아가지고 회사의 강력한 성장세를 재확인시켜줬대요. 그래서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2025년 1분기, 2025년 1, 2, 3월 그 2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뭐 나머지 다 괜찮아가지고 어쨌든 메타의 주가도 많이 좀 회복을 했고 요런 상태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전망도 사실 뭐 나쁘진 않고 노란색으로 하면 그냥 그저 그런 거 그 다음에 녹색은 괜찮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보면 됩니다. 광고 효율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메타가 과연 잘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요 AI 기반 광고 최적화를 잘 시키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출은 5%인데 평균 광고 단가는 10% 상승을 했다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 광고주들이 광고 단가를 더 올려서 광고를 한다는 거죠. 저도 페이스북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이 AI를 돌려서 광고 타겟팅이 얼마나 센지를 저는 느끼는 게 심지어 뭐 몇 년생 최 씨를 샀습니다. 이것도 나와요. 만약에 머리를 심어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면 머리 무료로 심어드립니다. 88년생 최 씨에게만 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를 겨냥한 거잖아요. 이게 아마 그 AI 광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쭉 보다가 광고가 관심 있어서 시간을 살짝 머물렀어요. 계속 보여줘요. 들어갔다가도 왜 살까 말까 고민하고 나오잖아요. 안 샀어요. 그러면 한 10개 건너 하나씩을 자꾸 다시 띄워주니까 아 맞다 이거 사려고 했는데 하면서 사는 경우도 꽤 많고 귀신같이 제가 관심 있는 걸 자꾸 보여주니까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의미한 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광고주들 입장에서 효율이 좋으니까 돈을 더 썼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노출보다 광고 단가가 상승했다는 소리는 광고주들이 느끼기에 광고 효율이 괜찮다고 느끼는 거죠. 네. 매출이 아까 전에 봤지만 광고 매출이 전부 다잖아요. 그래서 광고 매출이 좀 상승하고 있는 게 성장 동력이지 않나. 네.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의 유저 또 우리나라에서는 파워가 그래도 제일 센 것 같고. 네. 진짜 인스타그램이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의 최적인 것 같은 게 허영심도 적절히 자극하면서 그쵸? 그쵸, 보여주기 경쟁 심리 자극하면서 약간 그러는 게 근데 인스타가 생겨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좀 덜 행복해진 것 같긴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광고 자체가 어쨌든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111 활성 사용자 수가 여전히 많고 네. 그리고 심지어 사용자 증가율도 늘었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그런 거 기반으로 열심히 성장을 하고 있다. 요렇게 상황이 됐으니까 광고 단가가 계속 올라가면야 물론 좋겠지만 AI로 최적화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페이스북 빠지듯이 인스타그램에도 갑자기 싹 빠지는 약간 그런 상황이 올까?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인스타는 글렀다. 그냥 다음 어떤 SNS가 나오면 빠르게 선점하자라는 생각으로 다음에 뭐가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결국에 다시 인스타로 회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를 보면은 지금 스레드 가지고 있죠? 페이스북 가지고 있죠? 인스타 가지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그 스레드를 흐름을 봤을 때 그러니까 트위터는 우리 게 아니니까 비슷한 무언가를 만들고 요 안에서 자기들끼리 연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계속 새로운 뭔가를 주는 게 또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효과가 큰 것 같아요. 리스크를 이제 볼 건데 리스크는 뭐냐면 리얼리티 랩스의 부진.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러니까 패밀리 오브 랩스랑 리얼리티 랩스가 있는데 패밀리 오브 랩스는 계속 돈을 벌고 있는데 리얼리티 랩스는 계속 손실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액을 따져보면 2.1 빌리언 뭐 해가지고 계속 그냥 손실만 나. 네.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매출이 아예 안 나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게 첫 번째로 문제고 근데 이제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아예 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나게 올인해서 했는데 일단 메타버스 사업은 거의 망한 거예요. 그래서 호라이즌 월드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게 호라이즌 월드인데 이때
이때 당시에 뭐랄까 모든 사람이 귀신같이 홀려서 메타버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단어에 저는 그거만 그냥 있으면 막 난리 났었잖아요. 퀄리티도 이렇고 페이스북에 있는 사람들이 유입되지도 않으니까 네. 그래서 요 발표 이후에 주가가 폭락을 했었고 여기서 잠깐 우리 증강현실 얘기를 하자, 메타버스 얘기를 하자면 기사를 살짝 두 개 살펴볼까 봐요. 저도 제페토가 가장 뭐 그때 엄청나게 핫했고 세계적으로도 뭐 인기가 많다 했었잖아요. 그만던 메타버스 다 어디로 갔나라고 하면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졸속으로 만들어진 메타버스가 많았죠. 그래서 세금 갖다 한국에서의 버렸죠. 그거 진짜 많잖아요. 그런 거. 진짜 아까운 거 진짜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한국에서의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페토 같은 경우에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고 해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네이버는 제페토를 매각했고 기술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메타버스가 좀 많이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되는데 메타버스는 사라진 기술이 아니다. 다만 시기와 방식이 잘못됐을 뿐이다. 향후 XR과 AI가 융합되면 다시 기회를 맞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되는 게 이 XR 우리 방금 봤던 그 안경들이에요. 이게 이제 확장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있는 기사를 보면 2030년에 활짝 열린다. 아직까지 메타버스를 놓고 오지 않는 기술자분들이 많습니다. 자, 왜 2030년 이후냐라고 보면 이 모든 발전 속도를 봤을 때 대중들에게 수용이 돼야 된다. 지금 저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건데 2030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기술의 성숙이 5년 내에 완성이 된다. 지금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안경들 중에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안정화된 기술이다라고 평가받는 게 나오겠죠? 이거는 제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다음에 나오는 요거랑도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저는 메타버스가 발전하려면 메타버스에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야 돼요. 성적인? 네. 그거나 안 그러면 도박. 도박이요? 아, 카지노까지 안 가도 계속 네. 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네. 도박 페인들을 네, 네. 안경 쓴 페인들을 네, 양산하는 네, 거예요? 네. 사실 AI 이미지가 발전하는 것도 사실 저는 그런 쪽이 좀 한몫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 어쨌든 활용할 수 있어야지만 발전이 팍팍팍팍팍 될 텐데 근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만약에 완전히 활성화 될 수 있는 게 있지 않으면 저는 조금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거 VR이든 뭐 AR이든 해가지고 진짜 카지노 가서 이제 도박 그냥 당길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예를 들면 실제 돈이 아니어도 뭐 그러면은 저는 그 유저 수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결국에 돈을 쓰는 사람들은 성인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떠한 산업이 더 커지는 게 좋겠냐 이거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진짜 너무 도박 중독자만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러면서 산업이 커진다 이거죠. 처음에는 다 그런 걸로 커진다 이거죠. 그쵸. 열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단 필요하니까. 일단 유저 수가 많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는 규제나 이런 게 오히려 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규제 관련해서 이것도 리스크인데 EU에서도 사용자 데이터 동의를 강제한다면서 벌금을 부과했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이나 광고 없는 유료 구독 선택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벌금이나 이런 거 먹이고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틱톡과의 경쟁 해서 이제 틱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을 올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결국엔 틱톡이랑 릴스랑 경쟁을 하는 거죠. 그쵸. 틱톡, 릴스, 쇼츠랑 경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틱톡과의 경쟁이 있는데 틱톡으로 젊은 층이 계속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으로 젊은 층이 유입됐다가 젊은 층이 빠져나가고 안 그러면 그 유입된 젊은 층이 나이가 먹고 그럼 새로운 젊은 층은 인스타그램으로 유입되고 근데 그 인스타그램으로 유입된 애들이 또 나이를 먹고 그게 우리죠 지금. 네. 그 다음에 새로 지금 애들은 인스타그램은 유입이 안 되고 틱톡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굉장히 리스크였는데 근데 그 미국에서 틱톡이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뭐 젠지 사용자 수를 비교하면 틱톡이 살짝 우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스냅챗이랑 인스타그램, 틱톡으로 봤을 때는 요 거의 비슷한데 살짝 틱톡은 우위인데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에서도 다시 얘긴 하긴 할 건데 틱톡이 미국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엄청 리스크는 또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을 한번 살펴보면 그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은 역시나 AI다. 라마 시리즈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전 라마 안 쓰거든요. 저도 안 써요. 근데 라마가 특장점이라고 볼 만한 건 뭐냐면 오픈소스라는 거.
오픈소스라는 게 오픈 AI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픈소스가 뭐냐면 라마를 어떻게 코딩했는지가 다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아, 프롬프터 말고 네. 개발된 과정이? 아. 그래서 요 라마를 가지고 네. 회사 단위의 커스텀 요거 모델을 만드는 거는 거의 다 대부분 라마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딥시크도 이슈가 됐던 게 네. 오픈소스로 다 풀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못 믿으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만들었던 거 그냥 다 풀게. 그럼 그거를 조금만 바꾸면은 우리 회사 걸로 그냥 커스텀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 메타가 선택한 오픈소스가 굉장히 다른 데랑 차별되는. 그래서 오픈 AI인데 오픈 AI가 아니고 클로즈 AI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철저히 감춰놓고 걔네는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를. 근데 얘네는 일단 다 공개를 해놓고 있다. 오픈 AI 얘네들이랑 차별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안 써봤냐면 국내에 아직 출시가 안 됐대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인스타와 연동이 된다는 걸 굉장히 어필을 하더라고요. 내가 사용하는 SNS와 연동된다. 근데 솔직히 이게 어떤 장점을 갖는지는 저는 아직 근데 장점이 체감이 안 있어요. 오는데. 왜냐면 그록이 X랑 연동되잖아요. 아시죠? 잘 몰랐어요. 그래요? 여기 X 들어가 보면은 여기 옆에 이제 그록 있잖아요. 네. 여기 보이죠? 네. 그래서 그냥 그록을 쓰게 돼요. 아, 바로 옆에 네. 있으니까. 인스타그램도 보면 아래에 여러 가지 이제 메뉴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네. 돋보기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아래에 그냥 이제 라마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뭐 하다가 이제 뭐 인스타 같은 거 하다가 궁금한 거 있어. 그럼 라마에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록 같은 경우에도 요 그록을 요 X 안에서 쓸 수가 있고 요 X 안이 아니고 아예 외부에서도 그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요 외부에서 그록을 쓰면은 요 X에 있는 글을 못 긁어와요. 아, 그러니까 계속 그 앱 안을 사용하라 이거네요. 네, 근데 여기에서 쓰면요 X에 있는 글을 엄청 잘 긁어와요. 약간 이런 식으로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만약에 요 라마를 쓰게 되면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있는 것들을 빠르게 긁어올 수 있게끔 아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생각보다 쓰게 돼요.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댓글을 보면 그록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록이 알아서 답변해줘.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뻘짓했을 때 사람들이 여기 댓글로 그록 이 새끼 왜 이러는 거야? 지금 뭐래요? 막 그런 거.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의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막 이런 거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스타그램에 적용을 시킨다는 게 네. 아래에 그런 식으로 메뉴가 하나 더 있으면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AI 관련해가지고도 광고도 더 개선되겠고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틱톡이 빠져나갈 수 있는 미국에서 금지될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건 오히려 좀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고를 열심히 잘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일단 메타버스 때문에 약간 발을 헛디뎠는데 삐끗했는데 너무 뒤처지지 않는 선에서 약간 AI 쪽으로 잘 넘어와서 열심히 좀 하고 있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제 라마의 성능이 어느 정도 따라와 주느냐 그리고 라마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얼마나 잘 접목시킬 수 있느냐. 네. 인스타그램을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럼 인스타그램에서 라마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느냐 에 따라서도 아마 좀 약간 사활이 좀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저희 이 얘기도 살짝 해봐요. 최근에 한번 주가가 급등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스케일 AI라고 하는 이 스타트업, 외부 스타트업과의 협력 AI를 투자를 했다고 해요. 외부의 AI에 이렇게 투자를 한 건 첫 케이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자신만만한 자세로 있는 이 친구가 97년생인데 1조의 자산가예요. 아까 그 사진이 포브스 잡지에 실린 거고 지금 여기는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국방부 같은 곳들이 여기에 고객이고 데이터를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딥러닝을 시키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아지 사진을 예를 들어 딥러닝을 시켜요. 그럼 강아지 사진을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누군가는 이 강아지 사진에다가 이게 강아지 사진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 해주는 것 같은데? 네. 이 라벨링된 데이터를 학습해서 패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사과라고 한단다. 요걸 알려주려면 그 라벨링을 해야 되는데 이 셋을 구하는 게 어렵대요. 근데 이 자체 여기서는 요걸 우리가 이게 사과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자체를 메타가 여기에다 투자를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외부 AI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첫 케이스예요.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 일단 이 회사가 저도 잘 모르는 회사에서 체감이 안 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유용한가 봐요. 성장이 어마어마해요. 2023년이 9천억을 찍고요. 전년 대비해서 2배가 넘게 이렇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지금 결국에는 오픈 AI나 이렇게 딥러닝이 강화되니까 이 메타에서도 여기 스케일 AI에게 13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아직 협상 중입니다. 100% 확정이 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협상 중이고 외부 스타트업에 이렇게 거액 투자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진짜 이 사업 자체에 정말 사활을 걸고 우리는 AI를 무조건 더 키울 거야. AI에 정말 대대적인 투자를 할 거야 라는 어떤 하나의 의지를 보여주거나 그런 거다라고 하는 점에서 더 기술력에 대한 이미지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메타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정리한 게 뭐냐면 메타가 어떠한 사업을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금 매출이 어디서 나오고 있으며 실적이 2025년 1분기에 좋았는데 왜 좋았고 네. 그 다음에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근데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디에 먹거리를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정리했으니까 네. 한번 메타에 투자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어떤 회사냐 정도를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그 차트를 보면은 그 얘는 1, 2를 따지는 게 너무 쉬워요. 코로나 때는 올랐으나 파월이 미친 짓 해가지고 떨어질 때 네. 이게 엄청나게 크게 하락했었거든요. 너무나 크게 하락을 해서 저는 사실 이게 메타가 복구가 가능한가? 마이너스 한 75%, 76% 정도인데 이 정도면 하락장 때 비트코인만큼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 메타버스가 좀 실패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더 많이 떨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전 이렇게까지 떨어질 것인가 싶기도 했는데 이게 과연 복구가 될까 싶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열심히 잘 복구해서 지금 이제 고점을 갱신한 다음에 트럼프가 지랄해서 떨어지고 난 것도 거의 다 복구를 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파동으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2 누가 봐도 얘가 1, 2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3, 4 근데 4가 이제 이런 식으로 4가 추가적으로 더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 2 해서 3, 4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갈 수도 있긴 한데 네. 제 생각에 4파 조정 지금 진행 중이고 5파로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은 한 1350달러에서 한 17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2배에서 한 2배 반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요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차트들 보잖아요. 보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려내는 파동에선 계속 고점을 확 뛰잖아요. 언제 들어가야 되지? 약간 코인 언제 알트 불장 언제 오고 언제 빼서 언제 들어가야 되지? 약간 지금 굉장히 초조함과 기대와 설렘이 공존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차트로... 나스닥 52주선 아래에 있으면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던 거 네, 기억나세요? 맞아요. 저는 그냥 나스닥은 그냥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다시 산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왜냐면 살짜리는 너무 쉽게 주거든요. 그냥 이 아래 있을 때만 사면 되잖아요, 솔직히. 너무 쉽잖아, 살짜리 주는 거는. 살짜리 주는 거 너무 쉬운데 매도 자리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이때도 보면은 요 저점에서부터 오른 게 한 25% 오르고 여기에 오른 게 이제 50% 오르고 여기서 오른 게 이제 요건 80%란 말이에요. 근데 50%만 먹고 나와도 이거 너무 대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올라가. 그래서 적립식으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적립식으로 사고 그 다음에 그냥 요럴 때 그냥 요렇게 올라갈 때 그냥 현생하면서 돈 모아. 돈 모으고 그냥 요럴 때 적립식으로 사. 그냥 요럴 때 현생하면서 돈 모아. 여기서 적립식으로 사.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여기서 현생 살면서 돈 모아. 그러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쉽네. 거의 여기서 현생 살면서 돈 모아. 그러니까 돈을 모으라는 소리예요. 돈 생기자마자 돈 생기자마자 쓰지 말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